다음은 민족 문화의 발달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훈민정음은 백성 교화를 위해서 1446년에 반포가 되었고요. 이 훈민정음을 가지고 용비어천가, 월인청강지곡을 한번 편찬해 보았습니다. 이 훈민정음은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독창적으로 만들어서 28자의 문자로 모든 소리의 표현이 가능한 그러한 과학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적의 편찬을 살펴보면요. 조선왕조실록이 편찬되었고요. 조선왕조실록은 왕이라도 이 조선왕조실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비밀리에 쓰여졌고요. 또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삼강행실도라고 해서 이 삼강행실도는 윤리서입니다. 윤리서인데 한문과 한글 그리고 그림까지 넣어서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도지리지, 동국여지성남, 세종실록 지리지 이런 지리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도와 함께 그 지역의 인문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도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태종 때에 만든 세계 지도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런 지도도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의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 왕조뿐만 아니라 이전의 왕조들은 하늘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별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 태양의 변화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들이 바로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늘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태조 때 만든 그러한 별자리도가 되겠습니다. 새 왕조의 권위를 표시하고요. 다음은 자경루, 안구일부 이런 것들은 시계가 되겠습니다. 시계. 자경루는 물을 이용한 시계, 안구일부는 해 그림자를 이용해서 만든 시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정산인데요. 칠정산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달력을 만드는 기술을 적어 놓은 책이 칠정산입니다. 달력은 사실 우리도 만들 수 있었는데 이 명나라에서는 천자만이 달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달력을 만드는 것은 반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달력을 못 만드니까 달력을 만드는 방법을 적어 놓아서 누구라도 쉽게 달력을 만들 수 있게 한 책이 바로 칠정산 내편 외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칠정산의 특징은 중국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리 서울 한양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 시점에 더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사 관련 책인데요. 농사직설을 편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이렇다 할 농업 관련 서적이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해봐야 외국에서 들여온 그대로 번역한 그런 책일 뿐이고요. 근데 이 농사직설은 농민들이 이야기하고 관리가 받아줬고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아주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농사 짓는 방법을 잘 아는 농민은 글을 몰랐고 또 글을 알고 있는 관리, 양반들은 농사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좋은 책이 나오지 않았는데 세종은 백성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책을 편찬한 듯 싶습니다. 농사직설,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농법서입니다. 다음은 예술의 발달이 되겠습니다. 자기공예가 이제 발달했는데요. 고려시대 고려청자는 서서히 수그러들고 분청사기가 유행을 합니다. 조선 전기에는 16세기가 되면은 백자가 또 유행을 하고요.
그림은 고사관수도, 강희안이 선비의 정신세계를 그린 고사관수도가 유명하고요. 안견이 그린 몽유도운도가 유명합니다. 성종 때는 성현이 악학괴범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음악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림의 성장과 성리학 질서의 확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구와 사림. 자, 훈구라는 판은 세조의 즉위에 찬성했던 사람들을 훈구파라고 부릅니다. 사림파는 그 연원을 따져보면은 고려 말 조선 왕조를 개창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싸울 때 온건파는 고려의 유지를 주장했죠. 이 살인파들은 바로 고려의 유지를 주장했던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의 제자들이 살인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은 훈구파는 권력을 잡고 대토지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살인파는 주로 살림으로 지방으로 낙향하고 산속으로 숨어들었기 때문에 지방의 중소지주로 남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구파와 살인파가 아주 대조를 이루면서 조선 초기에 충돌을 하게 되겠습니다. 훈구파들은 중앙집권 체제를 추구하는 반면 살인파들은 다 필요 없다. 향촌자치, 왕도 도덕을 지켜야 된다. 스스로가 통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훈구파와 살인파는 생각하는 바, 학문의 방향, 그다음 정치 체제 이런 데 있어서 많이 대조가 되는 그런 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화가 발생합니다. 사화란 뜻은 살인파가 화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훈구파와 살인파의 싸움에서 살인파가 당했다는 뜻이 되겠죠.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조광조가 개혁 정치를 했는데요. 중종 때 조광조는 살인파의 거두로 개혁 정치를 했는데 기묘사화 때 조광조가 제거가 되겠습니다. 조광조의 개혁 정치는 소격서를 폐지하고 현량과를 실시하자, 위원을 삭제하자, 과자 공자를 다 삭제해버리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조광조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살펴본다면 소격서라는 것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도교 관청이 되겠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다. 유교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소격서를 없애버렸고요. 현량과라는 것은 그동안 보아왔던 과거 시험은 앵무새처럼 유교 경전을 외우는 것이다. 이래서는 진정한 인재를 뽑기 어렵다. 그래서 추천을 통해서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뽑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현량과입니다. 위훈 삭제 사건이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중종 반정 때 가짜 공운, 중종 반정 때 그 반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신 책록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중종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중종 반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종이 믿고 조광조를 많이 지원해 줬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이 훈구파들이 공격을 하자 기묘사화 때 조광조가 제거가 됩니다. 무오사화는 조의제문이라는 이 역사서 때문에 있었고요.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있었습니다. 연산군 때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갑자사화의 특징은 그래서 훈구파, 살인파 할 것 없이 어머니의 사약 내리는데 관련되어 있던 자들은 모조리 참수당하는 그런 사화가 바로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을사사화는 대윤과 소윤의 싸움에서 소윤이 이기는, 윤원영이 이기는 그런 사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붕당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당이란 것은 신진살인이었던 김효원과 기성살인이었던 심의겸 간의 싸움이 되겠는데요. 이 두 사람이
사는 집이 김효모는 궁궐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인이라고 부르고 심의겸은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사람들의 싸움의 원인은 이조 전랑 자리를 두고 천거를 해주고 허락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그런 감정 싸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조 전랑의 자리라는 것은 관직에 임명할 때 이 사람은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반역자도 없고 이런 불량한 것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서 관리로 등용해도 좋다는 그런 사인을 해주는 게 바로 이조 전랑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관직에 나가려면은 이 사인을 꼭 받아야 됐기 때문에 비록 관직은 낮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두고 이제 두 파가 서로 싸우는 것이 붕당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사화는 훈구파와 살인파 간의 싸움이라면은 이제는 훈구파는 다 물러나고 살인파가 집권을 하게 됐는데 살인파들끼리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가지고 붕당정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인은 주로 이황과 조식의 학문 개성을 했고요. 영남학파라고 불립니다. 서인은 이의와 성원의 학문을 개성했고요. 기호학파라고 불립니다. 다음은 서원과 향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지방 사립교육기관입니다. 서원에는 유학자를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마련되었고요. 유학자라고 하면은 가장 높게 치시는 분이 아마 공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공자 사당을 이렇게 만들고 또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러한 유학자를 모시는 제사의 기능과 그다음 경전을 공부하는 학교의 기능을 합친 것이 서원이 되겠습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인데요. 나중에 사액서원이 됩니다. 사액서원이란 것은 임금님이 인정해서 서원에 편액을 내려줬다라고 해서 사액서원이라고 합니다. 백운동 서원은 소수서원이라는 사액을 받았습니다. 이 서원은 나중에 학벌, 당파 형성과 지방 양반의 세력의 근거지가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너 어느 학원 출신이야? 이렇게 해서 서로 당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향약을 살펴보겠는데요. 향약이란 말은 향촌 자치 규약입니다. 향촌 규약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임금님이나 관에서 하지 않더라도 그 지방에 있는 덕망이 있는 양반이 백성들을 교화하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양반들이 자기의 권위를 더 높이고 양반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향촌 지배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향약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황은 성학 10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유학, 성리학의 요체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했던 것이 바로 성학 10도고요. 이황은 도덕과 이상주의론에 근거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의는 성리학에 대해서 성학 집요라는 책을 썼고요. 도덕보다는 경험, 이상보다는 현실, 그래서 경험과 개혁, 현실주의를 주장했던 것이 이의의 주장이었습니다. 외울 때는 이황의 황자를 따서 황도 이렇게 외우면 이황 성학 10도, 나머지는 이의는 성학 집요가 되겠습니다.